이제 아마 결혼 그 정년기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대다수가 이제 대다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렸을 이제 때 생각보다 좀 더 커서 생각이 더 많게 되니까 지금 차차님 친구분들 중에 결혼 안 하신 친구분들 그쵸? 예전에는 20대 후반이면 거의 결혼을 다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30대 후반까지도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고 자기 일을 하든지 공부를 계속 하든지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어때요? 차차님? 근데 그게 자인지 탈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결혼 안 한 친구들은 좀 많은 편이고 그럼 연애를 하려고도 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아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는 아닌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능력 있는 여성분들 30대 되면 좀 능력이 생기잖아요. 자기 능력이 생기는데 그 능력에 맞춘 남자분들 찾기가 어렵다고. 근데 제가 30대 중반인데 이게 신랑 친구들을 보면은 네. 여자 친구들 보면은 그 정도면 아예 그냥 결혼에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지금만 해도 주변은 그래도 좀 관심은 있어 하는데 또 그 시기가 지나면 아예 그냥 또 맞아요. 아예 관심이 없어지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좀 그렇게 되나 근데 봐요. 또 괜찮은 남자들은 20대 때 다 짝이 정해져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괜찮은 유부남이나 그쵸? 그래서 너무 괜찮다 하면 30대 정도 돼서 너무 괜찮다 하면 다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때도 희망을 놓치지 않고 예, 요즘에는 40대 때도 결혼들을 많이 하시고 이때도 첫 아기를 낳고 그러잖아요. 그쵸? 예. 그 안솔님 아시는 분들 중에도 40대인데 아기가 어린 분들 있으시죠? 저 어저께 연락 온 친구도 지금 둘째 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올해 난 것 같아. 작년에 난 것 같아. 40대인데 네. 네. 그렇게 출산도 늦어지고 근데 와이프가 9살 어려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를 키우려면은 60대 때 아이가 나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참 막 돈이 들어갈 시기 근데 그 남자는 퇴임을 해야 되는 시기 이런 게 하다 보면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차차님은 30대시죠? 네. 네.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나요? 30대는 일단 결혼과 육아가 가장 큰 그렇죠. 힘인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가족 공동체에 적응하려고 도전을 했던 것 같고 네. 일을 하면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그게 가장 컸던 거네요. 네. 지금 달라진 건 확 달라진 거는 결혼함으로써의 인생이 육아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육아가 그쵸? 네. 네 맞아요. 이거를 결혼 안 하시고 출산 안 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세상이 바뀌는 경험이잖아요. 네. 다들 이 30대 때 지금 결혼을 하셨고 육아를 경험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내신 것 같아요? 30대? 좀 많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치열했던 정말 현실적으로 치열했던 때가 30대가 아닌가 해요. 그러니까 잘 하는 건가라는 그런 의무조차도 없이 그냥 아이한테 모든 게 다 포커스가 맞춰져 그렇죠. 되니까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정말 병원에 들고 뛰어다니는 그런 생활. 저희 아이는 또 처제가 좀 많이 아파갖고 막 병원 입원을 자주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정말 무지무리한 남자를 이끌고 우리 아이를 케어하면서 잘 살아낼 것인가라는 그 고민이 너무 많이 빠져 있었던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네. 부분이 굉장히 크게 거죠. 네, 보였던 시기가 30대죠. 그러니까 그 이제 완전히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상황에서는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진짜 바꿔서 바뀐 상황인데 옛날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남자와 20대 때 그렇죠, 생활을 그렇죠. 여전히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소비 습관이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20대 때 내가 벌던 돈을 내가 쓰는 게 30대 돼 가서는 아이가 크면서 이게 좀 어렵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남자분들 중에 그 쓰는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그걸 그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조율하는 그 기간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한 그 당위성, 뭐 또 아이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나도 모르면서 서로 이제 알아가면서 그걸 그렇죠. 만들어가야 되는 네. 과정이니까 맞아요. 혼자서 그냥 내 멋대로 20대를 그냥 살아낸 거와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인 거죠. 이런 분들 얘기 들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침마다 엄마가 뭘 갈아주셨던 거죠. 그 남편한테.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도 그걸 갈아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되게 사소한 습관이지만 그쪽에선 되게 당연한 거지만 이쪽에서는 내가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이해가 그 사소한 마찰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아이를 기른다는 그 굉장히 큰 일까지 이걸 맞춰 나간다는 게 대화로서 온전히 대화로서 이걸 맞춰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차차님은 그래서 잘 진행되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진짜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소한 습관, 물 먹고 컵 안 올려놓기 이런 맞아. 양말 뒤집어 놓는 이런 그런 사소한 것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같이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거슬리고 쓰레기 먹고 쓰레기통에 안 넣어놓고 그러니까요. 이런 다 그러신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왜요? 그게요. 정말 신기한 게 남자애들이 좀 버릇없게 키우는. 그게 엄마들이 남자애니까 남자애들이니까 엄마가 이렇게 해준 이렇게 잔소리 안 하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몇 년 걸렸던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점점 바뀌어 나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 부족한 모질한 점이 많지만 어쨌든 그런 거 말고는 그리고 또 새로운 남편하고만 생각하고 결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외적인 딸려오는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오는 그런 것들은 계산을 못했거든요. 결혼할 때 그런 것들로 인해서의 약간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런 것까지 계산을 못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요. 지금 그 시부모님이 될 사람들의 경제력, 또 이 사람들이 이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또 이분들이 어떻게 아들을 대하는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까지 가는 걸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댁 문제는 상당히 크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좀 따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요. 저는 이때 30대 때 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두 아이를 먹여 살린다는 게 남자 하나만 믿고 가기엔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어차피 내가 육아를 하는 동안은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때 저는 대학 졸업하고 기자 생활하고 미술치료 배우고 아이들 키우고 막 이러면서 4시간 자면서 이때 자립을 위한 40대 때 자립을 위한 지식체계를 구축을 했죠. 이 경제적 위기가 가장 큰 저에게도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40대가 저희는 됐잖아요. 차차님은 아직 40대가 안 되셨지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저희는 키워냈단 말이죠. 정말 많은 노고가 이토록 많은 희생과 이토록 많은 노고가 들어야 하는지 몰랐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했어요. 초등학생만 돼도 내가 정말 날개를 단 듯 나를 펼칠 수 있을 거야. 이때까지만 참자 이러잖아요. 근데 초등학생 딱 들어가면 더 메이잖아요. 어림도 없죠. 네, 훨씬 더 메이고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네, 몰랐죠. 저 이때마다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세상에 나는 그 아이의 그 영유아기를 초등학교만 보내면 난 내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걸로 희망을 갖고 지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딱 가는 순간 어린이집을 다녔던 것보다 더 일찍 끝나고 숙제며 준비물이며 도저히 회사를 다니면서 챙길 수 없을 양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엄마들이 일을 대거 그만두시죠. 많이
네, 이때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이를 교육한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를 깨닫고 초중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이때 딱 깨닫는 분들은 일을 그만두시죠. 모르셨죠? 아니 저 때 생각하면은 전혀 그렇게 안 해주셨거든요. 좀 혼자 다 했던 느낌이라서. 그쵸. 근데 요즘은 또 아닌가? 많이 그래요. 그래요? 난 내버려두면 다 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네. 시스템 교육 시스템 자체가 안 그래요. 학교에서도 부모님의 역량을 바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이들도 욕심이 생기고요. 왜냐면 다 열심히 하니까. 한편으로는 그것도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커리어를 찾아서 직장을 다니겠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안 되겠어, 아이를 케어해야겠어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남의 손을 빌리고 내 아이를 조금 학원으로 돌리더라도 나는 내 일을 계속 해나가겠어. 이렇게 강한 심지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내가 뭐 사회에서 뭘 얼마나 한다고 나는 그냥 내 아이 잘 키울래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그 결정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40대 때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시나요? 한참 40대 중반을 지나고 저는- 계시잖아요. 뭐 이제 후반이네요. 네. 사업 때는 공부, 교사랑 능력은 교육적인 거죠. 그러니까 학문 이쪽에 계속 지금 40대는 거의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케어하면서 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더 확장을 해 나갈까 이 부분에 지금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에요. 40대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제대로 길러내면서 성인으로 제대로 길러내야 되는 시기가 아이들의 10대 시기인 거예요. 이때 제대로 길러내지 않으면 내가 얘네들을 키우기 위해서 20대, 30대, 얘네들의 20대, 30대, 40대까지 내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구나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 제대로 키워놓자.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올인을 했죠. 아이들 키우기에. 그래서 가정체계를 구축해 놓는 것. 근데 그것은 50대 때부터 내가 완전한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40대 때 대학원 목표로 그리고 자립하는 거, 내 경제적인 자립도 있고 그리고 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그 서포트도 있고 그렇게 지금 40대를 보낸 것 같아요. 건강관리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40대 때부터 몸이 확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니까 네, 건강관리도 쓰고. 40대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돈 벌기. 40대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30대까지는 아이들이 기반- 그래도 기반 어려서 애들도 어리고 기반 구축하고 근데 이제 40대부터는 추진력 있게 나가야 되니까 네, 돈 벌기가 아이들 교육비 그쵸? 40대 때 기반을 잘 못 잡으면 이제 60대부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40대가 남자들의 40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비, 노후 자금, 그리고 또 뭐예요? 생활비, 주택, 이 금액이 아주 크게 들어가는 게 요 40대 때 남자가 확 벌어놓지 않으면 이 후반부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기가 딱 40대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의 40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자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문제들이니까. 지금 다 안 걸리는 게 없잖아요. 지금 아이들 교육비, 노후자금, 생활자금, 주택, 또 아이들 나중에 뭐. 결혼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남자분이 결혼해서 남자분이 40대 때 부도가 나는 거야. 사업이 부도가. 그러면은 이제 나앉게 생겼을 때 그래도 재력 있는 부모님이 그래도 전세 자금이라도 대주면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죠, 가정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돈이라도 조금 모아두고 싶은 거죠. 나중에 내 아이들이 30, 40대 때 정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아버지의 재력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아유 열심히 다 잘 살면 되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은 이런 부분들이 크더라고요. 40대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셨나요? 40대는 일인가? 음. 그냥 일하면서 애 보면서 이제 육아라는 명칭에서 교육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가실 거예요. 근데 이게 교육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어렵다라고 정말 1도 생각을 못했던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제가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아무도 저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고 공부를 해라 소리도 제대로 못해요. 왜냐면 그만큼 케어를 못 받았거든요. 그만큼 방임 수준인 거죠. 친오빠가 가끔 막 그 꿀밤 때려가면서 이것도 모르냐고 이런 정도가 다였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바뀌니까 우리 아이들 세대는 이렇게만 나처럼 내버려두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해 환경이 많아졌죠. 우리 어렸을 때는 밖에 나가도 그냥 개구리 같은 거 잡고 오늘 안 잡았어요. 네, 뭐 고무줄놀이 하고 막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요즘은 아이들이 핸드폰을 접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면요 아이들이 아주 많이 나빠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버려 둘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형태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막 그 지식 못가도 그 안에서만 그렇죠. 네. 웬만하면 이혼을 안 하겠다라는 안 추세였죠. 굉장히 어떻게든 아이들을 끌고 뭔가를 이제 아이를 이어나가려고, 위해서라도. 뭐 이런 하지만 지금은 아이 그냥 안 맞으면 그냥 돌아서 뭐 아이는 그냥 내버려두고 이런 가정의 형태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바뀌는 거에 따른 어떤 대책이나 행동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40대 때 가정이 해체되는 분들이 피부에 주변에서 피부에 와닿도록 많아요. 네. 그 안소연님 예. 주변에서 지금 이혼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50% 되는 것 같아요. 50%. 50%. 진짜 그래요. 네. 진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인데 진짜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제 주변에 가족이 형태가 깨진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벌써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하고 그 상태로 가족을 보호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이 경제 생활을 서로 같이 노력하면서 유지하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면서 이 헌신을 해야 된다는 이게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까지 온 게 저희 나라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혼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딩크족이 좀 많아요. 애는 낳지 말자. 그냥. 애 때문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혼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개인으로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 생활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수긍하고 넘어갈 부분들이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달라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 지저분한 쓰레기 버리는 것도 그냥 그 사람과 나면 아이는 치우는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개입이 됐을 때는 이런 환경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럼 뭔가 개선의 어떤 그 피드백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트러블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너랑 나랑 너무 달라. 이게 애시당초는 알고 있었는데 애를 통해서는 진짜 많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보통 가족을 더 결합시키기 위해서 애를 낳아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애가 있으면 더 쉽게 못 헤어질 거고. 근데 오히려 아니네요, 이제 그게. 아닌 추세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요? 제 생각은 반대인데. 그래요? 네. 이게 왜냐면 말씀해 이혼을 하는 내 주변의 사람이 한 70% 정도는 애가 없는 사람들이 더 빨리 해요. 왜냐면 결혼 그 이혼을 하러 가면 법원에서 그 조정기간을 주잖아요. 애가 없으면 1개월이고 애가
있으면 3개월보다 6개월을 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사숙고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애가 없으면 둘만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금방 헤어져버리더라고요. 1개월도 필요 없고 그냥 바로 헤어져버리는데, 애가 있으면 그나마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이혼을 하겠지만 그래도 애가 없으면 바로 헤어져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애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생각을. 그럼 이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있는 경우에 이혼이 좀 이혼이 늦어진다? 아니요, 아이로 인해서 고민을 하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 사람과는 정말 안 맞는다라고 그렇지. 느껴지는 그 요소가 생길 것 같네요. 시댁 문제도 좀 네, 이혼 사유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네, 제일 큰 게 거겠죠. 경제적인 이유, 네, 가장 큰 게 경제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이 안에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뭐 에티켓 이런 게 다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0대가 이 4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후반부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중국화가 되는 거죠, 이것도. 네, 그렇죠. 그건 결혼 안 하고 거의 동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50대를 이제 곧 맞이하실 휘기님은 50대 뭘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도전이에요, 다 도전. 그냥 교육 쪽이고, 제 공부 쪽이고, 그리고 제가 못해본 것들, 그리고 제가 지색팔색하는 것들. 그러니까 왜 수학을 정말 못하고 영어를 정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숫자로 들어도 머리가 잡히는 거고, 영어는 단어 자체 외우는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일단 올해는 수학을 도전해보고, 다음에는 영어를 도전해보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제가 그렇게 벽돌 깨기처럼 도전을 해서 하나씩 막 깨가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10대부터 40대까지 제대로 도전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지레짐작으로 막 물리쳤던 것들, 그러니까 하지 못하니까 안 할래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도전을 해서 하나씩 제 걸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제 50대, 60대, 70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바빠서 일본어가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 배웠다면 이제 이 50대 후반부터는 내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걸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이제 지식 체계를 심화하는 그런 성장의 시기로 50대를 두었고, 그래서 박사 졸업하는 거, 그리고 더 자립하는 거, 그리고 문학 작품 쓰는 거, 그리고 내 책을 내는 거, 그게 이제 50대 때 이제 조금 더 머리가 이렇게 좀 회전율이 좋을 50대 때 좀 확 이렇게 쏟아부을 예정이고요. 그럼 60대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뭐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때는 조금 더 그 축소되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확장되게끔 막 몸이 바로 돌아다니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축소되지만 또 여전히 뭔가를 도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지점에서 저랑 반대네요. 저는 50대 때 그렇게 심화된 그 지식 체계를 60대 때부터는 확대하려고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여 부분과 확대 부분이 훨씬 더 왕성하고 활발해지는 걸 저는 60대 때부터 잡았어요. 저는 베풀고 내려놓는 때가 70대거든요. 그냥 60대까지는 도전할 것 같아요. 거기서 저랑 조금 다르네요. 저는 60대 때 활동하고 70대까지도 활동하고 80대쯤에는 다시 한번 지식체계를 심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 80대의 연륜으로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공부하고 다시 90대, 100대까지 사회 기여를 조금 왕성하게 하다가 이 마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100대까지요? 그럼요.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100살인데 되게 정신이 또렷하신.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가능하시고. 네. 안소연님은 저희는 보통 80대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집안일에서. 네. 80대까지. 60대까지 지금 고객층 보면 70 되기 전까지는 일반하고 비슷해요.
많이 그렇죠. 네, 점점 젊어지셔서 이제 70대가 넘어가면은 조금씩 이제 노인같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좀 호불호가 갈려요. 진짜 할아버지가 되든지 좀 젊은 층에 그러니까 진짜 60대 같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 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는 그래도 한 거의 70까지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하고 네. 이 40대 때 이 모습이 70대 때까지 가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조금 늙어가는 그 그렇지. 부분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80대부터는 좀 이렇게 막 왕성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때는 이제 노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어떠세요, 천님은 이렇게 쭉 들어보시니까? 저는 60대 이후부터 놀이라고 그냥 다시 해놨거든요. 다시 놀이로. 다시 놀이로 해서 그냥 뭐 평상시에 해왔던 것도 다 이렇게 좀 더 즐겁게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글쓰기나 독서나 뭐 여행이나 뭐 일기나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뭔가 더 이루리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좀 더 하나 놓고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40대 때 재력이 만들어지면. 그렇죠. 네. 이제 오늘 댁에 가서 아이들 교육비, 노후자금, 생활비, 주택, 뭐 아이들 결혼까지 금액 산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것 같죠. 딱 그게 30대 때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계산을 하시면 60대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부분들이 좀 잡히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계속 변하는 환경에 재빨리 대응하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예리하게 갈고 닦아 나가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2번 볼까요? 2번. 네, 안수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번. 인간의 본성이 우주라는 큰 바다와 공명을 이루며 인류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한 뜨거운 그 무엇이 우주를 자기의 편안한 집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사람이 별의 재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일까? 밑에도 있네. 네. 못된 진화적 습성, 호전성, 그릇된 관습, 무조건적인 걱정, 적개심, 이해득실, 증오심, 우월주의, 좋은 천성, 측은감, 모성 본능, 역사에 대한 인식, 지적인 열정, 사랑의 마음, 이성의 예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고 싶은가요? 네. 사실 저희 모두가 못된 진화적 습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읽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계속 의식적으로 좋은 천성을 내가 유지하려고 계속 공부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도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못된 진화적 습성 중에서 그 중에서도 나는 이건 정말 빨리 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 혹시 보이세요? 뭐가 있을까요? 네, 흑이님 뭘 버리고 싶으세요? 뭘 버리고 뭘 얻고 싶으세요?
적개심, 그 나와 다른 어떤 어떤 지점에 대해서 적으로 간주하고 그걸 계속 분노하면서 막 거부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좀 버리고 싶은 부분이고, 이 그릇된 관습이라는 게 네. 이미 심어져 있는 어떤 지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네. 네. 그렇죠. 나도 모르게 물려받은 것들. 네. 이것도 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거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수용하면 안 되는 부분들조차도 계속 수용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버리고 싶고, 먹고 싶은 건 지적인 열정과 이성이 먹고 싶습니다. 뭐 책임감, 모성 본능, 사랑의 마음 이런 거는 제가 너무 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에서 좀 탈이지. 근데 이성의 예지 같은 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적개심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예전부터 참 신기했거든요. 사랑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되게 다른 사람을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 자기의 천성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적개심을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내시거든요. 저는 그 지점이 언제나 신기했어요. 그게 이유형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그 케어 안에 있고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사랑의 마음이 넘칩니다. 엄청나게 넘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 적개심 같은 것들이 그냥 쉽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영역 안에 있냐 없냐의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사랑의 마음은 사실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꼭 인류 얘기하니까 전체적인 인류를 두고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기에는 그걸 또 그렇게만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마음은 그런 사랑의 마음. 마저 테레사 같은 그런 마음. 네, 인류에 대한 네, 뭐 그런 시각으로 보자고 하면 저는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넘치는 사람.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월주의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우리끼리만. 네. 전 그렇게 느끼거든요. 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인류애적인 관점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이 단계가 굉장히 각박하고 짧아서 내가 요만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 있는 사람한테 막 감정을 유지하고 이거를 막 이렇게 풍겨낼 수 있지만 여기 몇 단계만 지나가도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차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거기에 그 생각에 공감해가지고 저는 좋은 천성의 사랑의 마음을 선택했거든요. 점점 제 안의 사람들만 뭔가 챙기게 되고 그 밖에 점점 그게 더 안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예전에는 좀 더 세상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점점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서 사랑의 마음을 그런 의미로 선택을 네, 저도 그랬어요. 적개심의 반대가 수용이잖아요. 네, 적개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뭔가 위협이 느껴진다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적개심이 확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그 지점에서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인데,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왜 수용하지 못할까를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받아들이지 못하지? 이 딱 그 라인에서 제가 고민을 하는 게 항상 그거거든요. 내가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그 적개심을 느낄 때 괴롭거든요. 내가 왜 이 상대를 이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네. 그쵸? 그래서 막 호전성을 한번 붙어봐? 막 이렇게 호전성을 막 드러내기도 하고. 그 경계, 그 영역에 대한 경계. 이것이 사실은 뒤에 뒷부분에서 나오지만 자신의 어떤 한계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내가 냉정하게 평가를 내린다는 게 가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잘 인지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이유가 그 자신의 영역을 알고 자신의 한계 지점을 아는 것, 리미트를 아는 것, 그래서 그 수용성을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것이 아마 우리의 과업, 우리가 공부를 하려는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한수님은 뭘 버리고 뭘 얻고 싶으세요?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네, 다 버리고 다 얻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3번 볼까요? 네, 차차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지금 빵을 하고 있어서. 아, 네, 그러면 옆에 위기님이 도와주세요. 인간의 사고방식에 내재된 원시성은 정신적 족쇄, 육체적 족쇄를 만든다고 합니다. 정신적 해방과 육체적 탈출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 의도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정신적 자유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장소와 상태를 기술하여 보세요. 네네.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막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 원시성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럴 때 보면은 정신적 족쇄, 육체적 족쇄 안에 갇히고 말죠. 그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거를 탈피해야 되거든요. 그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환경을 바꿔줘라라는, 장소를 바꿔줘라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네,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걸 한번 나눠볼까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사람들. 그래요? 원유산 여행을 간다. 캠핑을 간다. 외식을 간다. 장소를 벗어나서 새로운 장소에 가는 거지. 한번 나눠볼까요? 한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 네. 장소와 그 장소를 갔을 때 어떠한 상태로 변환됐는지. 예를 들어 뭐 사람도를 빼려고 남이섬 같은 데 가서 캠핑장, 자라성 캠핑장. 그 사람독 뺀다고 하죠. 남이섬 있어. 아 맞다, 남이섬. 그 사람독이 뭐냐면요,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계속 상대를 해야 되니까요, 그걸 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람 독이 쌓여서 이게 좀 뭔가 부정적이 되고 뭐라 그럴까, 약간 그 바이오리듬이 완전히 깨지는 상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좀 심해해서 남이섬을 갔던 적이 있는데, 남이섬은 이제 밤만 되면 배를 타고 사람들이 다 나가서 섬에 있는 사람들은 몇 안 돼요. 그래서 그 큰 섬에 이제 무인도처럼 갇히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저도 인상 깊었어요. 진짜 다음날 되니까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경험 있으신가요? 그냥 뭐 캠핑도 그렇고. 네. 캠핑을 하면 또 어떤가요? 아무래도 사람이 별로 없고 있긴 있어도 네, 거의 네. 개별적으로 이제 자연과 접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밤하늘을 볼 수도 있고 불도 모닥불도 해서 독칠 수 있고 네. 약간 원시적으로
사람과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렇죠. 자연과 사람을 그 자연을 본다라는 게 자연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는 그게 캠핑이잖아요. 그게 정말로 정말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캠핑의 효과는 많이 느꼈어요. 그 텐트에서 자는 게 되게 신기한 느낌이더라고요. 정말 깊이 자요. 텐트 안에서 자는 게. 네, 다른 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디를 이렇게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청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스트레스 상황이나 뭔가 직접 오히려 바쁘다, 그러니까 뭔가 쫓기는 느낌이 들면은 그냥 오히려 막 버리고 청소하고 이러면은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있더라고요. 평상시에 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묵은 그릇 닦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저희 집을 가주시는 거죠. 그런 날이 별로 없어요. 네. 유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거나 차차님처럼 막 옛날에는 청소, 막 대청소하고 막 가구 옮기고 막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구조를 바꿔서 뭔가 새로운 기분을 느끼게 한다거나 관심 있는 물건을 구경하러 쇼핑을 간다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거나 주로 그런 거 같아요. 맛있는 음식이 가장 많아요. 그래요? 저는 카페 가는 거. 카페. 막 집안에 있으면 막 집안일이 막 억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카페 가면은 많이 숨통이 좀 트이고 집에서 잘 생각 안 나던 것도 카페 가면은 이렇게 생각이 좀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산책도 해봤고 산책에서도 제가 좀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좀 몸이 많이 회복이 되니까 내 집안에서도 카페처럼 느낄 수 있게 되고 식탁 위나 침대 위에서도 내가 카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힘을 길러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빕스 가족들과 항상 몇 차례 이제 빕스를 가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4번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시겠어요? 상호 불신의 망령은 파충류의 뇌인 알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분노, 좌절, 절망은 동물적 격정입니다. 상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대인의 인내 한계선을 계속 타진하며 이성의 힘으로 달래야 합니다. 아주 미묘하고 불안정한 평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뇌피질인 직관과 이성을 사용하여 희생 정신을 고찰하고 효과적인 협력 방안에 도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아까 이제 2번에서 적개심과 사랑의 마음이 충돌하는 지점을 저희가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를 끊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계속 인내해야 된단 말이죠. 네. 상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효과적인 방법을 이 자리에서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 관계성 안에서 뭐가 가장 인내하기가 힘드세요? 누가 딱 떠오르실 거예요, 분명히. 네. 굉장히 수없이 여러 번 말해주는 그게 시정이 안 돼서 분명히 나쁜 지점이고 나쁜 습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됐을 때 가족이죠? 가족이죠. 뭐 가족이래봤자 남편과 아이들이겠죠. 네. 그럴 때 인내의 한계선을 넘나들죠. 그렇죠. 그 인내가 무너졌을 때 그 모습은 어떤가요? 분노죠, 분노. 동물적 일단은 포효, 으르렁. 일단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조용히 얘기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목소리가 커지면서 뭐 열이 뜨거워지니까 머리가 뜨거워지니까 고함을 치게 되죠. 목소리가 커지고 하지 않아도 될 나쁜 말, 나쁜 말들이 이제 폭언들. 전혀 별개인 말들이죠. 상관관계 없는 말들이 이제 침투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
이거 당면은 딱 문제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 쌓여있던 그 다른 것들이 다 침출하면서 이것과 별개인 얘기도 막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옛날 얘기 다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되죠. 근데 그걸 이성이 힘으로 다룬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죠. 심호흡 한 100만 번 하고 이 4번이 40대 때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울 때요, 아이들이 파충류의 뇌를 가지고 그래서 그걸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남편도 파충류 뇌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파충류일지도 몰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계속 이성을 차려야 돼, 이성을 차려야 돼. 이 사람들을 계속 보호해야 되니까 이성을 차려야 돼 하는데 이게 너무 잘 무너지죠. 왜냐면 40대 때 건강이 같이 무너지니까 이 건강이 악화되면서 마음이 체력이 있잖아요. 네, 체력과 마음이 많이 약해지거든요. 진짜 체력적으로 타고난 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직관과 이성을 단련시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40대 때 공부 안 하는 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차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번 네, 못 견디겠는 사람은 보통 비슷한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하는데 그 믿는 지식 그런 세계가 소위 가짜 뉴스 이런 거를 믿으면서 그걸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힘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릇된 관습과 무조건적인 복종, 적개심, 호전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맞아, 딱 맞아. 이렇게 떠오르지 않나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50대 이상 그분들 남자분들을 봤을 때 이런 영역대가 좀 많이 보이는 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 저희 집 앞에 그 길고양이 키우는 그 요구르트 아줌마 앞에 자리가 있잖아요. 어떤 60대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고양이를 발로 차는 거예요. 전 처음 봤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고양이를 예뻐해가지고 막 자기가 직접 먹이도 사다 주고 쓰다 담아주고 이런 고양이였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제 앞에 갔는데 갑자기 고양이 그냥 가만히 햇볕 쬐면서 자고 있는데 발로 차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저 분노, 저 적개심. 왜? 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 뭐가 쌓여 있는지. 증오심. 세상에 대한 증오겠죠? 나는 이렇게 불편한데 한나 고양이가 네, 내가 네. 편안하게 네. 잠을 자다니.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남자분들 많이 보세요? 좀 남과 비교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고 아무래도 가진 사람보다는 좀 덜 가진 쪽이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고 어떤 사람들과 또 접촉을 하느냐에 따라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보통 이제 남자들은 약간 복수 같은 걸 꿈꾸면서 하죠. 복수, 네, 약간 복수 같은 개념으로 복수심. 복수심. 뒤끝. 남자들 뒤끝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게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러죠? 그런 게 있죠. 그럼 이제 나이 들수록 점점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하고 아무래도 지금은 계속 맞물리는 것 경제가 같아요. 개발 단계가 아니고 정책이기 때문에 더 심해지겠죠. 양극화가 더 심해지니까. 옛날에는 못 살던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은 밥은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있는 사람은 더 벌고 없는 사람은 더 못 벌고 이게 양극화가 이제 많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유시장주의의 폐해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당장 사회주의를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분들 만났을 때 사실 저도 적개심이 들어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 60대 아저씨. 가서 뭐라 할까? 그 적개심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봤을 때 제 안에서도 그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제 같이 알 영역에서 만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그런 건 조심해야죠. 그 사람은 알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무섭죠. 그 맞아. 저번에 그 뭐지? 그 PC방 그 살인 사건 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안 건드는 쪽이 낫겠죠. 그 어제인가 그저께 본 뉴스에서는 그 식당 하시는 아주머니 혼자서 바닥 청소하고 있는데 그 60대 그 남성 두 분이서 그냥 폭력을 가해서 지금 이유가 호감을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 진짜.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근데 그 호감이 어떤 호감이었냐면요. 식당 안에 방이 있냐, 뒤로 나가는 길이 있냐 이 얘기를 질문했는데 이상한 거잖아요. 여성 혼자 이렇게 막 일하는 식당에서 그걸 물으면서 나는 너한테 관심 있다 이런 말도 아니면서 막 그런 식으로 자기 호감을 표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시를 당했다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는 적개심 이상의 분노를 느끼면서 정말 거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너무 피해자의 인권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가해자들의 그 상처와 고통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지속적으로 막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또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기억이 나요. 이 힘의 무리에 있으면서 그 알력력을 사용해가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폭력을 가하는 이 사회 구조적인 그 행태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럴 때는 너무 답답하고. 그렇죠. 이번 13강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그쵸? 2000년 전 이오니아문명, 기원전 3세기에서 7세기 동안 있었던 그때 고대 최고의 지성들이 번창하던 그 시기에 여성학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 히파티아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때 그 대도서관은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못했던 거죠. 특권층만 누렸던 지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굉장히 무지한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 히파티아 이 여성학자가 계속 사람들에게 그 지성의 힘으로 계속 피력을 하니까 이때 종교에 관계돼서 그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 새가 우세해지면서 그냥 히파티아 지나갈 때 잡아다가 전복 껍데기 무기로 살을 뼈에서 발라가지고 화형을 시켰고 그 사람이 쓴 책 그리고 그 사람 몸을 다 그렇게 해서 화형을 시켰다는 이게 인간이 가진 무지거든요. 인간이 가진 무지의 결부된 폭력성이 이건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소름 끼쳤지만 지금 뭐 각계 나라에서 여성들한테 지금 발생되는 그런 폭력적인 상황은 지금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고 지금도 제가 고양이 위협한 그 아저씨를 가서 뭐라고 할까 했더니 바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뭔가 폭력성에 대해서 위축되는 이 마음 이 부분들이 극복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저는 네 어떡할까요? 이게 진짜로 솔직히 저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죠. 언제 어디서 그 위협을 느끼면서 당하면서 폭력이 나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요즘에 저희 순대국밥집에 밥 먹을 때도 그
아무 상관없는 아저씨가 위협을 가하는 목소리 크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 아저씨가 지금은 고양이를 별로 찾지만 그게 이제 한 여성이 될 수 있고 점점 그렇죠. 그렇게 진화될 수 있다는 걸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은 그 항상 힘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절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갖고 태어난 사람들, 힘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야만 하는 거지?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다가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네.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위험하다고. 못하는 게 그렇죠. 없죠. 네. 계속 위축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네. 그렇게 파충류의 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신경학자 제임스 프레스콧은 어렸을 때 접촉을 잘 못 받아서라고 해요. 5번에 보시면요. 접촉을 통한 애정 표현이 결여된 상황에서는 파충류의 행동 양식이 권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와 인간과 신체적 접촉을 많이 못한 분들이 그렇게 폭력성 성향이 강화된다고 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육체적 쾌락을 박탈당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미래에 공헌하고 싶다면 자신의 아이를 자주 껴안아주라고 하네요. 신체적 접촉. 이것도 할 얘기 많죠. 타인을 만난다는 건 사실 접촉이잖아요. 저희가 먼저 아까 20대 때, 10대 때 하셨던 것도 전부 관계성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놀이를 하면서도 계속 신체적 접촉을 하셨을 거고 관계성을 확인할 때도 계속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신체적 접촉하면은 불편한 감정들, 싫은 감정들도 같이 따라 올라오거든요. 좋은 감정도 있겠지만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렸을 때 신체적 접촉을 많이 경험하셨나요? 엄마가 많이 안아주고 아빠가 안아주고 그러셨어요? 아니었던 것 엄마는 같아요. 아빠는 못했고 아빠는 아예 그리고 엄마는 시간이 날 때는 이렇게 안아서 재워주고 이런 거는 잘 하셨는데 워낙 바쁘니까 얼굴 봐야지 안아주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빠는 아예 실제로 접촉이 없었어요. 그게 성인이 돼서 20대 때 친구나 남자친구나 이렇게 더 육체적인 접촉을 가져야 될 때 혹시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편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나는 너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 애정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뭐 이렇게 호흡을 해줄지 아니면 손을 만져줄지 그게 어떤 게 자연스러운지에 대한 걸 방법을 하는 것을 아예 몰라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연애는 했단 말이에요. 연애는 또 어떻게든 하고 말을. 근데 이게 또 아이를 낳으니까 되게 달라졌어요.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안아주셨나요? 그렇죠. 지금도 현재도? 지금도 큰 딸이랑 작은 딸은 많이 저한테 옮겨줬죠. 아들은 없으니까 뭐. 아들이요? 네. 아들도 그런 편이에요. 네. 근데 저는 아들이 안 보면 싫고. 근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많이 신체 접촉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업기도 많이 업고 안기도 많이 하고 뭐 데리고 자기도 많이 데리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 그런 느낌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라는 어떤 애정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충만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제 그 다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친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그 신체적 접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불편해요. 네. 그런 분들 있어요. 이렇게 악수하거나 포용하는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렵진 않은데 굳이 꼭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려운 거죠. 어, 네, 그게 어려운 거죠. 차차님은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 사실 어렸을 때는 많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업어주고 안아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쭉 유지가 됐던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기억하는 그런 뭐 중학,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낯설고 어색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게 옳다는 거는 알아가지고 아이는 많이 안아주고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익숙하진 않아요. 저 자체가. 그래. 어떠세요, 아주님?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과의 신체 그런 게 괜찮은데 영업을 하지만 그래도 이 냄새 좀 많이 민감해서 맞아, 저도 냄새 있는 네, 냄새가 나시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막 접촉하고 싶지는 않죠. 아니 근데 영화는 접촉할 일이 있냐? 악수가 뭐? 근데 좀 악수도 하기 싫은 거죠. 네. 약간 우월주의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냄새 심한 사람 그래도 악수하기 굳이 싫은데 원하면은 굳이 원하면은 그러니까 우월주의. 굳이 원하면 네. 당신이 굳이 원하면 내가 좀 안아주겠어. 이거는 약간의 우월주의가 있는 거. 아니 앉는 건 전혀 안 돼요. 악수? 앉는 건 절대 안 되고 악수 정도 내 손 정도는 허락하겠어. 네. 다른 분과 앉을 필요가 있을까요? 왜요? 저희 그 허그 캠페인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아 네. 저기가 좀 생각이 나네요. 그 아버지 학교 다니실 때. 거기 적혀있습니다. 엄청 안으셨죠 그때. 네. 네. 이게 접촉이 필요하거든요. 어른이 되어서도 성인이 근데 되어서도. 그때가 글쎄 냄새는 안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다른 남자와 뭐 저보다 어린 사람도 있고 굉장히 연배가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 돌아가면서 다 안 보잖아요. 한 번씩. 근데 살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 와요. 그냥 세게 하니까 그때는 또 신선한 좋은 경험이었어요. 신선한 제가 송실대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하고 안아주기를, 그러니까 몸을 쓰는 걸 많이 해요.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몸을 쓰는 걸 먼저 하거든요. 왜냐면은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몸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몸에서 풀리면서 뇌로 가고 마음으로 가고 해서 이제 이렇게 유연성이 나와야 글이 써지는 건데, 이렇게 그 수많은 학생들을 이제 삥 이렇게 서가지고 한 사람씩 이렇게 안아서 이제 회전을 하는데, 딱 안았을 때 느껴지는 몸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막 완전 차가워가지고 이렇게 딱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경기 때문에. 네. 어우 싫어 막 이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포근하게 그냥 그러니까 등도 두들기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엉거지 좀 약간 거리 두고 이렇게 앉는 분들도 있고,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사용을 하고 사는지 몸과는 전혀 떨어져서 사는지 그게 이렇게 안아보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폭력적인 성향이 이런 애정 표현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 폭력성이 아까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우월주의, 그쵸? 전 이런 것하고 결부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월주의, 증오심, 적개심, 이해득실, 폭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폭력이 진짜로 고양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차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이겁을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시작된 그 부정적인 습성이 결국은 몸으로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까지도 도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수업 같은 데서도 보면 아이한테 계속 엄마 냄새를 맡도록 해주는 게 아이의 정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신체적 접촉은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스스로. 네. 내 아이뿐만 아니고 내 남편에게도 좀 더 노력하고 그리고 그 처음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점점 확산시켜서 악수도 많이 하고 사람들과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고 인간과 인간으로서 그 몸이 닿는 거를 거기서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적개심의 반대 수용감과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현실적으로 전파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6번 한번 희기님 읽어봐 주시겠어요?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현장이 밖으로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찾아낸 결과가 자신의 희망과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일지라도 코스모스의 조직과 구조를 끝까지 탐구하여 그 깊은 심리를 밝혀내려는 이들의 것이다. 문제를 넓고 큰 맥락에서 보는 것이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세계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걸 허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캠페인과 공유할 수 있는 의식의 정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작은 성공과 거의 진실인 어떤 것일지라도 개인이 아닌 인간적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 당신은 이 시대 사회 현실에 관해 어떤 캠페인을 하고 싶은가? 네. 내가 어떤 개인적인 영역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내 모습을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는 거고 그랬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한 시각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걸 견디지 못해서 이 사회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리두기를 많이 하시고 어쨌거나 내가 가진 편견이 사회에 노출됐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몫이 힘들어서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떠한 편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려요. 떠오른 게 좀 있으세요? 차차님은 어떤?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좀 전쟁, 비정규직, 여성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관심을 많이 갖고 집회도 나가고 이러긴 했는데 지금은 뭔가 약간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 생활 안에서 가장 지금 느껴지는 부분은 제가 그
그래도 썼지만 육아거든요. 지금 가장 제 문제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냥 그런 공동 육아가 가능한 현실을 만들기 위한 공동이 아니더라도 진짜 육아가 너무 일과 뭐 다 그런 건 많이 인식하고는 있지만 요즘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으면서도 그게 여자한테 전가되지 않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운동 캠페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일기님은 자신의 편견이나 하고 싶은 캠페인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편견이 약한 사람, 약한 자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무조건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이 할 수 있는 내가 뭐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캠페인을 하고 싶은가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냥 이게 한 사람 항상 그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거는 한 사람이 시작해서 더 이렇게 확장돼서 그 차차님이 썼던 글처럼 한 사람을 인해서 뭔가 제도가 개선되고 뭔가 사회가 바뀌는 그런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그런 아주 편견이 있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큰 틀 안에서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예 그냥 개선이 돼서 바뀌어서 그렇게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사람들이 이제 변해가는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막 그 비닐종이 그 슈퍼 사용 못하게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못하게 하는 제도적 그 틀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사람들이 불편하지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의지가 제가 지금 약을 먹어서 그런지 아무것도 생각이 잘 안 나요. 본인 스스로는 적극적으로 바꿔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데 네 아주 대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그걸 바꿔, 내가 뭐라고 그걸 얘기해. 그러면서 계속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의 이해득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뭐랄까 개선의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 아주 깊숙이 상대의 마음에 아주 깊숙이 들어갔다가 결국 변화시키지 못하고 빠져나와야 될 때는 정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죠.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알아듣도록 그 힘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한 그 상태도 그 뭐랄까요 막다른 지점도 여러 번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몸소 여러 번 지금까지도 계속 깨닫고 있는 과정인데 이 R 영역대에 있는 분들을 대뇌피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금방 포기하세요. 어떻게 딱 자극을 받아서 아 그래 나도 이제 달라지고 싶어, 나도 내 인생을 이제 좀 바꾸고 싶어 해서 시작을 하세요. 스타트를 하세요. 근데 이게 바뀌어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이. 그런데 막 그 열정과 에너지를 보이다가 금방 뚝 끊어져 버리세요. 그러면 그 딱 끊어졌을 때 계산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우선은 탓을 상대방한테 둬야 되고 그래야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면서
못 믿겠어. 아닌 것 같아. 하고 빠져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그 밖에서 우두커니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그 상처를 또 끌어안고 또 공부를 하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놓쳤지? 내가 어떤 균형점을 놓쳤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다시 연마하면서 계속 탐구를 해나가죠. 그런 지금 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밑에서 둘째 줄 작은 성공, 제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내가 탐구했던 그 진실에 가까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아주 작은 성공을 하는 것이 다라는 거를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인식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이것에 목숨을 바치거나 이것에 자기 인생을 바친다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많이 피부로 와닿고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캠페인을 벌이고 싶었죠. 공동육아 당연히 하고 싶었고요. 네, 여성들의 인식, 그러니까 여성 인권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일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수동적인 생활에 빠져있는 사람들, 오래된 관습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또 개선해서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내야 이 인식들이 빨리 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배운 대로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그거를 현실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가 지금 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일주일에서 그 4주가 뭉쳐지는 그 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 힘을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상담을 하고 그 상담의 횟수가 늘어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걸 보면서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고, 또 다시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포기하면서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저에게 불신을 보이면서 등을 돌리고 갈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더라도 저는 그걸 끌어안고 계속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안솔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여러 캠페인을 받고 싶습니다. 그쵸?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받고 싶은 거죠. 관리에는 제 역량이 너무 자기가 캠페인에 참가한다기보다는, 그쵸? 그 캠페인을 누군가 해서 내가 그 혜택을, 영향을 받고 싶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없어요. 같이 제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정말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네. 인재가 없다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 현실적인 것을 버리고 내가 그것에 기여할 마음을 찾는 게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작은 힘이지만 저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코스모스가 마무리돼요. 메시지가 크죠? 네. 칼 세이건 역시 그 80년대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 때부터 이런 캠페인을 계속 벌인 사람이거든요. 어떤 위협이 없었겠냐고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벽을 허무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사람들도 칼 세이건을 기억하면서 과학과 문화를 바꾸는 그 힘,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 흑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이제 콘텐츠의 힘도 있다고 하는데
그 힘을 내려는 사람들이 많죠. 시민들을 일깨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삶에서 열려서 포용하면서 열정과 꿈을 나누자라는 분들이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요. 네, 그분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나 하나는 힘이 너무 적거든요. 그런 그룹들을 만나셔야 해요. 아까 안수님이 말했잖아요.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R 영역대에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거리를 두시고요. 데네피즈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연계를 해서 내 삶을 한층 더 고차원적으로 건강하게 이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내 아이들이 그런 친구들을 사귀면 너무 좋겠죠. 어렸을 때 10대 때부터 사회적인 캠페인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교육하셔야죠. 그렇게 용기 있는 삶,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그 힘을 조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과제는 13강 총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번부터 6번까지 좀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폭넓은 이야기를 했어요. 깊이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쭉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모임도 있고요. 어린아이 교육하시는 엄마들이 이제 유치원 문제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의 교육적 환경을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찾아보시면은 내가 지금부터라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삶을 현실적으로 질적으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이제 대학원을 3월부터 다니게 되는데요. 그 대학원에서 이제 만나게 될 문학을 하시는 분들과 이제 교류하면서 저는 그쪽으로 힘을 좀 실어볼까 합니다. 네. 제가 또 다른 소식이나 뭐 정보를 얻게 되면 여러분들과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모스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지난주 그 밴드에 올라왔던 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선샤인님이 보내주신 글을 못 읽었어요. 한번 어느 분이 읽어봐 주실래요? 문화 대회가서는요? 네? 몇 장이죠? 3장 넘는 거. 아 그래요? 길어요? 그럼 읽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선샤인님 글? 저는 읽었는데 아니요. 지금 12시인가요? 네. 읽어봐야 되나? 짧게 어땠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선생님 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글도 너무 길어가 5장.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수업 끝나고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른 분들 글에 피드백 조금 이야기하고 정리해볼까요? 다음 글은 언제 읽으시나요? 안수희 아, 네. 언제인가요? 진짜 언제인가요? 다음에 어떻게 갑자기 이쪽으로 오나요? 할아버지 그동안 이게 중복이 돼서 지금 머릿속이 지금 저 일단 서찬이 글을 읽고 오늘 어떻게 이렇게 글을 매끄럽게 잘 엄청 잘 쓰시죠? 쓰실 수 있나 진짜 너무 놀라웠어요. 놀랍고 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대화체에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뭔가 설교나 이렇게 설명 뭐 이런 쪽으로만 흘러갈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을 못 받고 되게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그 얘기를 막 진행시켜 나가시는데 의외의
이렇게 책을 안 내세요. 글을 쓰셔서 책을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쓸 때마다 난 아니구나 이 생각은. 오, 그럴 수가 있나요? 저는 되게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잘 읽고 진짜 단편소설 한 편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잘 전달해 주셨어요. 이 글 쓰는데 몇 시간 걸리셨어요? 지금 이게 몇 쪽 분량이죠? 4시간. 4시간요? 몇 쪽이었죠? 여긴 6페이지 반 정도? 1시간 안 되게. 한 3일에 걸쳐서 4시간 정도 더 투자하실 수 있으면 네, 단편으로 각색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 지금은 거의 이제 초고에 가까운 거니까 그 초고를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공모도 해보실 수 있는 거고. 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휘기님 글은 어땠나요? 처음에 뭔가 이렇게 사건이 뭐 이어질 줄 알았는데 저는 진짜 약간 제 글을 쓰면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생각은 되게 많았지만 그걸 어떻게 글로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경험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막 그 상상으로만 글을 지으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고, 또 자료를 조사하자니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막 그래서 쫓기듯이 그냥 쓰기는 썼는데 제 글이 진짜 제일 재미없더라고요. 네, 주저하면서 쓰시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굉장히 소심하게 주저하면서 쓰시는 게 느껴져요. 근데 글로라도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한번 질러보세요. 네. 네. 네, 안소연님은요? 저는 차차님 글 재밌게 읽었고요. 네. 초반에 조금 네. 그랬는데 네. 죽부터 재밌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또 있을 것 같은데 음. 김수진 거니까 조금 더 죽 이유가 조금 더 나왔으면 더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충분히 길게 돼서 조금 더 등장인물들을 더 많이 넣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짧은 대화로 가고 상황 설명, 그러니까 배경 설명이 더 들어가고 장소 설명 뭐 이렇게 각색이 돼야죠. 그래야지 이제 휴게님 글은 뭐 저번에 한번 들었듯이 그냥 이 진짜 청년 실업 같은 그런 내용 소소하게 다 들어가 있고 근데 뭐 나는 재밌었습니다. 소설이 들어가요. 저보다는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재미없는 것 같고 션샤인님 글은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저랑 겹쳐요. 그런가요? 약간 그런 시크릿 같은 느낌이 그래요? 살짝 있어서 겹쳤어요? 네, 잠깐 긴장을 했고요. 네. 연재를 할 수 있으면 나 머릿속에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은 게 한 방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쓰다 보면 점점 나타나서 이게 끝내지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초고를 쓰다만 상태. 그러니까 글을 그렇게 보면 사실 안 되거든요. 네네. 그거 어떻게 작가로 전환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글을 배우시는 입장이니까 초고가 쏟아져 나올 때 시간을 한정 두고 마무리를 지셔야 돼요. 근데 자꾸 그렇게 초고 앞부분만 쓰는 버릇을 하시면 그냥 해소하고 끝나는 글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쓰시면은 좀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마무리를 짓겠다는 일념으로 글을 시작하시고 초고는 끝까지 마무리를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자꾸 힘을 잃는 이유가 그러니까 미리 그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을 쓰면은 왜 오타나 뭐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초고가 완성된 다음에 나중에 그렇죠. 설명이 되는데 저는 미리 앞부분에 그걸 처음부터 다 이거 안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힘을 잃어가고 맞아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초보는 그거 하지 말고 문장과 문장이 안 맞고 이야기가 안 맞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을 내는 게 초보거든요.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시간 시간 보고 중간에 나왔습니다. 초보 중간. 네.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계속 쓰다가 시간이 없는 거죠. 네, 힘과 시간이 딸리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가셔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해서 끝까지 쓰셔야 돼요. 참아야죠. 잠을 참아야죠. 그게 아니라 앞에 보면 못 만지고 지나가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 같아요. 그게 잘못된 버릇이에요. 네, 앞을 만지지 말고 끝까지 우선은 써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힘이 길러지면 초보를 쓴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제 그게 힘이 많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자 보시고 저희 같이 나눴던 프린트 보시고 어떠셨는지 같이 얘기하시고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코스모스가 끝났어요. 이 네. 마지막 장을 공부하는 날 제가 약이 취해서 모험하고 막 운동해갖고 지금 머리가 회전이 빨리빨리 안 되고 말도 좀 느려지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거예요. 지금 좀 더 또렷한 정신으로 이 마지막 장을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좀 죄송하고 뭐 이 과제 식사는 총평이니까 그때 조금 정신을 좀 차려서 네. 이제 총평을 어떻게 잘 마무리를 짓고 싶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장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또 놓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구나.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어떤 게 또 저는 많이 자극이 됐나요? 인간의 본성 이 부분인데 제가 또 놓친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접촉을 통한 애정 표현이라는 게 또 여기랑 또 연결이 되는 부분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타인과는 접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생각 못하고 그냥 왜 내가 굳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게 또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또 알게 됐고 또 내가 너무 또 수동적인 상태에 있구나 까지 이렇게 좀 다시 재차 확인하는 그런 수업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차차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막 쓰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고요. 솔직히 이번에 책을 못 읽고 왔는데 큰 영향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번이 제 삶의 이전과 현재와 미래까지 그 삶 자체가 우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 스무스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내 일대기를 정리해보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수희님은 어떠셨나요? 13강이 여태까지 강의했던 거에 진짜 총평이 되는 것 같고요. 삶의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해서 좋았던 시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두꺼운 책을 띄었다는 기쁨이 있네요. 네, 도전해 봤다는 그 즐거움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뿌듯하고요. 저희 그래서 다음 책은 저희가 좀 쉬어가기로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렸거든요. 이게 산사면은 산 속에 있는 저희 나라.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보진 못하지만, 네, 그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 봄을 맞이해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네, 한 챕터씩 읽어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7곳이 나오는 네, 아마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 책? 저희 다음 수업에서 하게 될 책? 아직 뭐 지금 받아봐도 봄이 되니까 다시 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나면 7곳 중에 한 곳 정도나 네. 가는 것도 네, 여행 한번 갔다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절밥 좀 하고 네, 네, 네.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템스
템플 스테이션 맞나? 홈페이지 템플 스테이. 그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